안녕하세요. 저는 50대 남자입니다. 현재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은 엄청 크지는 않지만 동네에서는 맛집으로 유명한 집입니다. 특히 점심시간이나 주말에는 웨이팅이 있을 정도입니다. 브레이크 타임이나 오픈 전에 재료를 준비하면서 틈틈이 유튜브 사연을 듣곤 해요. 정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사연 속에서 여러분의 이야기가 제게 위안을 주기도 하지만 어떤 사연들은 제가 경험한 일처럼 가슴이 아픕니다. 때때로 실제로 제 과거의 아픈 기억도 떠오르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적은 이유는 제가 경험한 것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서입니다. 아직까지도 제 아내와 나에게 아프게 남아있는 기억이지만 여러분과 마음을 나누다 보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래서 조금 부끄럽지만 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재미있게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어 송환이 오늘도 차 타고 왔나봐. 두루 이르러 소원이 도시락에 솥이 조응 총론호. 어린 시절에 저는 친구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는 아이였어요. 제가 어려서부터 남다른 집에서 자랐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꽤 유명한 중견기업의 회장인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정원이 오늘 학교에서 배운 것을 정리해서 말해보자면 오늘은 학교에서 축구도 했고 아버지가 궁금해서 물어봤던 것은 어떤 과목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를 통해 학교의 선생님들이 내 수준을 알 수 있기를 바란 것이었다. 아버지는 엄격하면서도 정확한 기준을 가진 분으로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제 기본 예절, 한자, 영어, 사회, 경제 등을 가르쳐 줌으로써 제가 후견인이 되길 바라며 공부를 했다. 공부하고 예의를 배우며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견을 사람들에게 영향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이유였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정혜 너는 우리의 현 시점에서 유일한 아들이야? 줄이야. 이런 맥락에서 너는 반드시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야 한다. 아버지를 따르며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던 거였군요. 현재라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죠. 그래도 제 삶이 다른 친구들에 비해 풍성하게 키워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해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예민했고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청춘을 바쳐왔기에 대학에서도 아버지의 결정으로 경영학을 전공했습니다. 엄마, 나는 단지 전공만이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안 될까 생각에 살다 보니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며 비뚤어질 때도 있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고 대학까지 가자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했지만 그 이후에는 엄마가 어떻게 된 상황인지를 생각해 보게 됐어. 내가 하고 싶은 미술을 할 수 있게 해줄게라고 약속했었죠.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분이셨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경험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으며 친구들과 놀러 가기도 하고 싶었지만 꿈은 점점 쪼그라들었어요. 미술은 내가 항상 얘기해왔을 텐데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도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누가 더 힘이 더 있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내가 왜 그토록 안달이 나게 살았는지 잔소리를 하기보다는 회사로 들어와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아버지의 결정에 따라 움직여야 했죠. 결국에는 하고 싶던 미술을 뒤로 하고 아버지의 회사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이 일을 잘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어쩌면 내가 원하던 미술을 의류회사에 접목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아버지의 회사는 의류회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은 아니고 회사 일은 제가 그런 재능이 있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배워보기로 마음먹었죠. 여기 이 부분이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버지의 회사인 의류 공장에서부터 일을 배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말 밤부터 시작했어요. 재단은 어떻게 하는지, 디자이너가 해온 디자인을 실제로 공정하여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색을 어떤 식으로 입히는지 등을 배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의류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지 능률이 좋은 편은 아니었고 일은 고되고 머리는 아파했습니다.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일은 힘들지만 머릿속은 복잡하지 않은 것 같았지만 제 경우에는 머리부터 마음까지 모두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제 삶에서 유일한 즐거움은 밖에 있었어요. 나는 마스크를 벗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담배를 피우는 그 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난 그날,
나는 온갖 기운이 빠져가고 처진 모습으로 공장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경비분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습니다. 몇 살이에요? 하며 복숭아 향이 풀어지던 그 여자는 내게 아이스 커피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도 저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그녀가 커피를 타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는 시간을 통해 서로 가까워졌고 상냥하고 다정한 그 여자는 회사에 적응하고 자리를 잡도록 내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내며 그 사람과 나는 미래를 함께 하려고 했습니다. 약속한 사이가 되었죠. 나 어때? 나랑 맞춰 입는다고 했는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이거 홍상 좋아하실까? 내가 준비하긴 했는데 그럼 좋아지겠지. 옷도 단정한 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센스 좋네요. 대망한 그날,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아내와 저희는 우리 집으로 손님을 받습니다. 아내에게는 우리 집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까 걱정도 되고 아내가 놀라지 않을까 걱정도 했기 때문이었죠. 부모님 없이 힘들게 살아온 아내이기에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 생각이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아내가 더 상처를 받은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떨리는데 제가 자기 자만심이 들어서 그런 것인데 왜 아내가 더 떨리는지 잘 몰라요. 괜히 떨려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는 희망이 가득해서 다들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하지만 우리 동네에 도착했을 때 집으로 향하는 걸음마다 아내가 굉장히 놀라고 의심스러워했어요. 제가 정신없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일을 힘들게 하느라 생각하는 걸 잊고 있었기 때문이죠. 큰 주택으로 들어갈 때 생각해보니 생각보다 함께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어요. 놀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성원이, 여기가 자기의 집인 것 같고 말이에요. 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미안해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담담하게 했어야 했는데. 지금은 바보 같은 기분이 들어. 얼마나 어색하고 싶은지 몰라. 죄송합니다. 어쨌든 와서 인사는 제대로 드리자. 알았지요? 말을 해봐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너무 중요하지 않은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렇게 생각해? 만약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 회사에서 버틸 자격이 있는 사람일까? 당신은 나를 이끌어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하지 마요. 우리는 조금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가 저희를 맞아주셨어요. 주셨죠. 어머니는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하는 운이셨습니다. 아버지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며 집마당을 멀리서 담배를 피우시면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데려온 제 여자인데 두 분 다 노력하시라고 하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분위기는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어글로 회사에 다녀온다고 했나요? 아니요. 상황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성원규예요. 그거에 뭐라고 했나요? 순간 아버지의 태도가 심상치 않았죠. 상원기업 소속 섬의 공장에서 격리를 맡고 있습니다. 순간 아버지와 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습니다. 듯이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은 당연히 서늘했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랐던 것은 어머니의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나에게 한없이 다정한 분이었는데 정말 차가운 표정으로 제 아내를 바라보고 계셨죠. 내가 거기 회장인 걸로 안다. 확 육 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냉소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안으로는 정말 놀라며 저를 쳐다봤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왔으니 차린 음식이 돌고 가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왜 저때 제 아내를 데리고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는지 전하려는 장면이 제 꿈에 나오는 게요. 한두 번뿐만이 아니에요. 꿈에서 제가 아내의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살자며 도망치는 꿈을 꾼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그런 식으로 행동해야만 했었어야 했지만 이 꿈이 계속해서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먹는 것 같지 않으며 거의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침묵 속에 감돌던 식사 자리였어요. 어디로 음식이 들어가고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참 불편한 분위기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지? 라고 내 자신에게 물었어요. 그러던 중 지금 나들이 중에 고장난 거실에서 만난 아내가 비참하게 울어서 내 마음은 아팠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우리 집을 나서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생각했을 때 아내가 화를 낼 만한 이유가 충분했죠. 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그저 내가 주인이라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빈말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내가 저자를 비참하게 만든 게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떡할까? 그러나 4월 시간 결혼 못해 아까 성아 시부모님 표정 봤어. 이분 다 내가 못마땅하셔서 나한테 눈길 한 번 안 주시고 우리 결혼 못해. 내가 장담해. 아니야. 무슨 그런 소리를. 내가 너를 왜 가져다 주는 말하지? 만약에 반대해도 나는 너랑 살 거야? 그럴 때 헤어진다. 어쩌다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아내에게 큰 소리치긴 했지만 저도 막막해요. 사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른 기업 자녀들과 선을 봐서 결혼하기를 바랐습니다. 사업에도 도움이 되기도 하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린 그림에 걸맞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없었다면 저는 그 회사를 포기했을 수도 있었죠. 아내는 제게 은인이 되었습니다. 엄마, 제발 나중에 두어주세요. 저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 성환이, 너 진짜 엄마 알아놓는 거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퇴치에는 왜 이렇게 돼서었어? 아, 내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와 엄마가 왜 그러시는지 말씀이신가요? 평생 아버지와 엄마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결혼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엄마의 말에 따라 항상 따르던 아들마기가 한 여자 때문에 왜 그러시나요? 아버지가 쓰러지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러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붙잡고 울며 떠들며 소동을 일으켜 보기도 하고 일주일 넘게 굶어가며 단식을 할 겁니다. 우리 부모님도 쉽게 뜻을 꺾지 않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죠. 우리 둘 다 기억이 없어서 힘이 빠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당을 찾아가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라도 책임지겠습니다. 그때 우리에겐 소중한 생명이 있었어요. 찾아왔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희 부부를 끈끈하게 이어준 아주 소중한 존재였어요. 이 사람 뱃속에 제 아이까지 있어요. 절대로 못 태워집니다. 뭐야, 아이고, 유머. 저 자식적 지금 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하셔도 어쩔 수 없어요. 저 아진이랑 결혼할 겁니다. 허머, 회부. 우리의 갑작스런 임신 소식에 부모님은 몇 날 며칠을 알아 놓으셨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저희 부부의 결혼을 허락하셨습니다. 큰 산을 너무 많이 오르다가 더 이상의 급경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제 혼자만의 착각일 뿐이죠. 아니라면 당신의 얼굴이 왜 이렇게 떨어져 보이나요? 갈수록 더 지치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라 입맛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퇴근이 늦어져서 그래요. 변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는 갈수록 더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입맛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걱정이 될 정도로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죠? 그래서 2대2로 안 사람 챙겨줘야 해. 3으로는 좋다네. 오, 그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몸에 좋은 거, 이것저것 약 같은 거를 넣어서 달인 거야? 왜 엄마가 네가 19세에 못 먹을 거 줬으는지 그러는 거야? 그래. 엄마가 족쇄 말을 그렇게 해서 그래요? 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됐어. 얘 나군이 안 사람을 풀리면 너희 길이 나가서 분가해서 살던 알아서 해라. 그러나 내 모습이 내심 친경 있는지. 저희 어머니 없이 상호에게 좋은 보약이라며 약까지 다르게 주셨어요. 저희 부부는 아이를 낳고 아내가 산후조리하는 기간까지만 부모님 댁에서 함께 지내기를 했었죠.
말이 한 집이지만 아래 즉 나뉘어져 있는 상황이라 크게 부딪히거나 하는 일을 없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날은 제가 야근을 마치고 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핸드폰도 없었기 때문에 퇴근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내와 대화를 할 수 있었어요. 출구라는 책 속에서 딸기를 먹고 싶다고 했던 아내가 생각났는데 한선아는 빨간 봉지를 들고 조용히 방으로 올라갔어요. 딸기를 보고 밝게 웃는 아내의 얼굴을 상상하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왔어? 당신이야? 혹시 1층에 소금을 가져다 놓으며 누워있는 아내를 깨웠는데 그녀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요. 여보, 일어나. 딸기를 상하는데 좀 먹어봐. 혀를 내밀어봐. 카페인지 너무 아파서 서서히 내려놓은 이불 속에서는 식은 땀이 솟구칩니다. 뻘뻘 흘리는 아내가 누워 있었습니다. 잔뜩 웅크린 채 말이에요. 당신, 괜찮아? 당장 배울 것이 있습니다. 지치는 것은 필요 없었죠. 저는 아내를 안겼고 당장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아내와 뱃속의 아이가 너무 걱정되었기 때문에 병원으로 어떻게 운전을 해서 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죠. 다행히 뱃속의 아이와 함께 무사히 지내고 있습니다. 당시 병원에 있는 친구는 잠들어 있는 아내를 바라보며 슬며시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말이야, 수신부 약 같은 걸 주신 게 아니지 않아? 아닌 것 같은데 무슨 소린지 궁금하네요. 친구는 생뚱맞은 이야기를 계속해 나갔습니다. 했죠. 아무리 봐도 혈액검 사상 억지로 먹지 않는 이상 검출될 수 없다는 성분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아내나 나나 뱃속의 아이를 생각해서 감기약을 일저자 쉽게 먹지 않았는데 그러한 소견을 들으니 위안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으로 일 스쳐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스쳐가나요? 바로 우리 어머니가 아내를 위해 써온 한약이 떠올랐습니다. 당신 어디까? 잠깐 일 좀 끝내고 하지나. 아기랑 당신 둘 다 무사하니까 걱정 말고 푹 쉬고 있어. 나도 가면 안 돼. 그 몸으로 어디로 가느냐 금방 올 테니까 내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식구들이 주는 것 받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있어. 내 가방에 넣어둔 그것만 일단 먹고 알았지? 갔다 오는 대로 우리 따로 지날 쯤 내가 구할게. 우리 나가서 살짝은 빨리 와야 해. 그날따라 아내는 몸이 안 좋아서인지 무엇 때문인지 밖으로 나가려는 저를 계속 붙잡았습니다. 나가지 말고 내 옆에 있을걸. 아니면 차라리 그날 바로 여관방이라도 구해서 둘이 나가서 살 집을 구할 걸. 저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날이 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다른 식구들이 모르게 어머니가 아내를 예약한 한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알고 싶은 것이 없어 왠지 아무 통지도 없이 그곳은 우리 가족이 다니는 한의원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만나왔던 한의사 선생님은 제게 큰 아버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곳에 들어선 순간까지도 제발 설마 그럴 리가 없겠지라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저는 말을 걸지 않고 어머니가 아내에게 준 그 한약을 먹이며 어머니가 아내에게 준 게 그게 대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약을 썼는데요? 당연히 삼보랑 뱃속의 아이한테 좋은 약 2g 말고들과 더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대기 환자가 많아서 말이야. 제가 알던 분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었어요. 이질감이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저를 자꾸 피하는 느낌이 들었죠. 오늘 새벽에 우리 아내가 아파서 병원에 갔었어요. 다이 아내랑 아이는 무사한데 병원 의사 말로는 아내가 뭘 잘못 먹은 것 같다던데. 아무리 생각해도 아내가 알고서 그런 걸 먹을 리는 없잖아요. 선생님 좀 꼬마 때부터 선생님한테 진료받으면서 컸어요. 제가 가족처럼 생각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발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을 들은 그 의사는 식은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걱정스러운 눈으로 날 쳐다봤어요. 남들은 괜찮다 할지 몰라도 내가 살인을 저질렀지 나는 정말 안 되는 일을 한 거라 생각해요. 들은 대답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치가 떨리고 억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났죠. 나는 분개하며 병원을 뒤집어 놓았어요. 병원은 수십 개의 난장판이 되었죠. 넌 이런 데서도 웃어야 한다고 생각해? 대체 어디서 그런 약을 구해 살인마 취급을 하다니.
엄마가 아내한테 준 그 약, 산모와 아이들에게는 해로운 약이야. 이었어요. 병원에서 한바탕 소동 끝나고 나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 미친 의사한테 연락을 받은 건지 문지재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거실 소파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성아,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앉아서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나, 성호, 어머니의 부름을 무시하고 2층에 있는 우리 방으로 들어갔어요. 여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것을 먼저 챙기자. 평소라면 내가 찾기도 전에 방에 와서 저를 기다렸는데 2층 어디에도, 1층에도, 마당에도 집안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온 집안을 다해 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희가 정말 왜 이래 하는지 갑자기 집을 나가겠다고 오해. 집안을 헤집고 다녀. 갑자기야. 유성원 안보회 이래. 아줌마 봐서라도 좀 친정 해방해 주기를 막발. 저를 말리는 어머니와 가사도우미 두 분의 말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어요. 사라진 아내의 생각뿐이었죠. 짧은 글이 적힌 메모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아내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너 정말 이럴 거야? 아내가 떠나고 난 뒤 저는 충격을 받아 병원에 누워있게 되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아내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몇 개월 동안 의술에만 매달려 있었죠. 아침이 오면 미친 사람처럼 집을. 나는 어느 날 서울을 떠나 아내의 고향까지 미쳐가듯이 아내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저녁의 위험이 술로 아내를 그리워하며 술에 취했습니다. 부모님은 그렇게 내버려두면 제가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제를 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설치사에서는 혀가 부서지는 것 같아 대체 얼마나 아플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아, 이렇게 아프다니 하고 외쳤습니다. 성일단에서는 이러다가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발 제 정신을 차려야겠어요. 하고 싶었지만 억지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어머니가 찾아와 병을 간호해 주셨지만 내가 계속해서 오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늘 죽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도 가고 어느 순간부터는 저도 포기를 하게 되었죠. 늘 의존하던 술도 서서히 끊었습니다. 내가 강해져야 아내와 내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남편 두고 집 나간 여자는 더는 그리워하지 말아야 해요. 우리의 인연이 아니었던 거죠. 너도 이제 그만하면 됐어?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새롭게 시작해. 아무리 부모를 모아도 남은 남자인가 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으니 사람 있고 새 출발하라며 한 명씩 없는 여자들 사진을 내밀어요. 내가 알아서 살 거예요. 앞으로 내 인생에 2번 다시 관여하지 마세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회사 일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루라도 빨리 그 회사의 자리를 잡아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니까 앞으로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아내가 떠난 이후로 제가 잘 웃지도 않았고 울지도 않았습니다. 감정 없이 살아가다가 우리 아이가 태어난다면 저 혼자 남아있을까 싶기도 했고 동갑내기 꼬마들을 볼 때는 미소를 짓는 일뿐이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제 부모님도 저를 포기하셨죠. 그렇게 저는 그냥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살아왔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17년이 흘렀습니다. 몇 분이세요? 네, 혼자 왔습니다. 돼지국밥 한 그릇 주세요. 작년 3월에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새로 지어지는 공장 때문이었어요. 서울을 벗어나니 조금은 살 것 같더군요. 진작에 서울을 떠날 걸 왜 그리 괴로워하며 살았는지 참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나 부산은 아내의 고향이라 더욱 특별한 곳이었죠. 우리 아기가 태어나면 꼭 부산에 내려가서 살자. 그래, 그러자. 우리 아기에게 바다도 제대로 보여주고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 고향으로 내려가 살자 더 나뉘었는데 17년이 지난 지금 제 옆엔 아무도 없었죠. 실제로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혼자 지내다 보니 밥과든 사 먹는데 흥이 뚝 떨어진다고요.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식사를 하러 눈에 띄는 곳 어디든지 들어갔어요. 영업하시나요? 꽤 늦은 시간에 들른 식당이어서 먼저 영업 중인지 물어보았어요.
식당 주인은 부엌 안에서 정신이 없는 듯 했어요. 편안한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자리에 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참 맛있는 국밥이었어요. 다른 손님들은 술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사장님, 빨리 들어가세요.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가게 종업원들도 쓸쓸하게 마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오, 그럴까요? 미안해요. 그럼 나 먼저 들어가 볼게요.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고개를 들어 소리나는 쪽을 본 후에 그대로 다시 고개를 깊게 숙여 인사합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제겁은 그 여자는 17년 전에 나를 떠난 제 아내와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 먹지도 못한 채 허겁지겁 그 여자의 뒤를 쫓아갔어요. 무슨 정신이 없는지도 모르게 그냥 그 여자를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지나 유부인가 라고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소리는 제 목 언저리에서 계속 맴돌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녀를 따라갔을까요? 그 여자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누군가 목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듯이 씁니다. 아저씨, 무슨 문제세요? 자꾸 사람들을 쳐다보시잖아요. 예측해보면 고등학생 정도로 보이는 남학생이었습니다. 당황한 마음도 잠시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그 학생의 모습이 하나하나 눈에 선명하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학생은 최우진이라는 명찰을 달고 있었어요. 피가 물보다 진한 것 같이 알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사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는 학생의 어머니 성함이 김아진이었습니다. 마음에 착점을 한 것 같아요. 제 말을 들은 그 학생은 당황한 표정이었지만 아저씨, 우리 엄마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김아진 씨가 54살이 맞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우리 엄마가 지금 무에 따라가는 중이거든요. 라고 덧붙였어요. 그 학생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는 엄마에 대한 보호 본능이 강한 것 같았어요. 사소한 소리에 사람들은 우리 두 사람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 자리엔 그 여자도 있었어요. 이것은 제 생각의 말입니다. 17년 만에 들리더라도 한 번에 알 수 있었어요. 내 아내 목소리라는 걸 말입니다. 뭐든지 이해해 주시고 알아줘 아니 알아주시고 적어주세요. 엄마가 줄을 떨며 가는 거예요. 아들 녀석은 아내가 운영하는 가게에서 마감 시간에 항상 그곳으로 하교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엄마를 데리러 가는데 모르는 남자가 자기 엄마 뒤를 밟는 걸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 재채기를 했죠. 아빠야 당신밖에 내가 얼마나 찾아다녔는 줄 알아요? 아내를 발견한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인근 가게들도 문을 닫았더라. 아내와 아들에게 받아 아내의 집으로 향했죠.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아내가 나를 반기는 품 안이 가족의 안식처처럼 느껴졌어요. 그 순간의 긴장이 녹아내린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방 안에 있고 부엌 안에서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서로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어요. 아무 말 없이 그저 그대로인 당신은 여전히 멋있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을 깬 것은 아내가 아니었어요. 아내는 예전과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말을 건네드렸어요. 그 음성처럼 어린 눈물이 흘러나왔죠. 왜 당신이 혼자서 그렇게 갔나요? 혼자서 아이를 어떻게 키웠나요? 당신이 와줘서 정말 고마워. 미안해. 어떻게 할 수 없었어. 나랑 같이 가야지.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줄 거야? 그나마 잘 지내고 있는지라도 연락해줘. 나는 당신이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어. 얼마나 무서웠는지 나도 알아. 나는 당신을 많이 그리워했어. 서로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서로 마주친 채 눈물만 흘렸어.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힘들게 시간을 보냈는데 그날 이야기를 나에게 해줘서 고마웠어. 선택하라고 하셨어요. 당신과 아이 둘 중 한 명만 선택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쥐도 새도 모르게 납치당할지도 몰라서라도 당신과 헤어지게 만들 거래요. 아내로부터 들은 그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아내는 제 어머니의 압박에 못 이겨 집을 나가셨습니다. 초해
허트케 씨도 자식이 있고 남편도 있는 분이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을 하실 수 있으셨을까요? 정말 숨이 막힐 정도였습니다. 당신이 출근하고 집에 오기 전까지 그 집에 있기 정말 괴로웠겠죠. 너무 불편해서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만나는 게 좋겠어요. 오고 싶어도 애가 진 여자는 천박하게 어디를 돌아도 돌다니는 야구 어머니는 역정만 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식사 중에 헛구역질을 해도 하면 유세를 부리며 더러운 일을 하는 걸 얄짤없다고 생각했던 그런 말을 듣는 게 일상이었다. 당신 몰랐죠?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그걸 왜 당신 혼자 다 견뎌야만 했을까요? 내가 얘기하면 당신이 아버님에게 어떻게 인정받을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싶었던 미술까지 포기하고 악물고 버텨온 게 맞아. 그런데 내가 그걸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나는 어려운 시기에도 지금처럼 그때의 당신을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이기적인 여자였죠. 제 아내도 연애할 때부터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무엇을 먹을지, 어디를 탈지에 대해서도 저를 먼저 생각하던 사람이었죠.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었네요. 심지어 아내가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게 웃어도 적어도 한 번쯤은 아내에게 제대로 괜찮은지 물어봤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건들도 있었는데요. 아내는 어머니로부터 많은 힘든 경험을 겪었고 집에 가정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이불을 빨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 반품이 떨어진다며 편한 옷을 입고 쉬게 하지도 못하게 했다고 해요. 아내는 자기가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거겠지. 아이가 태어나면 만 좀 더 예뻐질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장사 그만하고 나랑 같이 서울로 가자. 그게 싫으면 여기에 같이 있자. 당신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을 쉬면서 편안히 지내? 응, 됐어. 나 장사하는 것 좀 도와줘. 나는 그날 빈털터리로 집으로 돌아왔던 날, 내 주머니에 얼마나 있었는지 아냐? 딱 3만 원, 정확히 3만 원이었어. 뱃속에 하는 이쁜 것은 없지? 서로 떠내려가는구나. 그날따라 국밥은 또 왜 이렇게 먹고 싶은지. 이걸 먹으면 당장 오늘 내일 잘 곳은 어떻게 하나. 우리랑 나는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나랑 우리 우준이 걷어주신 게 기차역에 있는 국밥집 사장님이 야작이 딸 생각난다고. 자리 잡을 때까지 지나라고. 그렇게 나랑 우진이 걷어주셨어. 아내는 장사를 하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서울에는 가고 싶지도 않다고 말이에요. 아내는 장사를 하면서 미혼 모두 독거노인, 결식아동을 돕는 일을 같이 하고 있었죠. 언제든 무료로 그분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 말입니다. 자기가 받은 만큼 다 갚을 거라고 해요.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자신의 의지를 쉽게 꺾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아내에게 더는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들아, 이도 처음에는 제 존재를 어려워했죠. 저는 그러나 드라이를 기다려주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제가 서운한 걸로구는 우리 아이가 어떻게 커왔는지 그 과정을 아내와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여초 우진, 너무 한보고. 누구, 너희 삼촌이세요? 아니요, 우리 아빠예요. 노란 테이프 설 줄도 모르냐? 안녕하세요. 졸칭 우진이에요. 아들과 서서히 거리를 좁혀가던 어느 날. 함께 걷고 있는 중에 아들의 친구를 마주쳤어요. 친구가 나를 가리키며 누구냐고 물었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요. 아들은 잠깐 나를 쳐다보고 자기 아빠라고 소개했어요. 그날 기뻤던 마음은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자랑했어요. 아들에게 인정받은 기분은 생각하기에는 아마 아이가 태어난 그날 처음 아이의 얼굴을 보는 아버지들이 느끼는 감정과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감동적이었고 새로 태어난 느낌을 받았어요.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있는 모든 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있거나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이 있었어요. 문제라고 말씀해야 맞겠죠. 조아진이를 만났어요. 어머니, 아버지, 손자 우진이 2명인 저는 서울에 있을 때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서 모든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저희 아내에 대한 행동을 듣고 싶어 하신 것도 말이에요.
말씀 좀 해주세요. 왜 이러셨나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던 어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없었어요. 전화기 속에선 깊은 숨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아진아, 사진을 좀 바꿔줄래요? 한참의 침묵 끝에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은 제 아내를 바꿔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직접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세요? 또 어떤 말씀을 하실 건가요? 우진이가 그 사람을 협박하는 건 안 돼요. 저는 살아있는 한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아진이랑 제 아들을 건드리지 않으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 그때는 너무 못됐어요.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자식한테 욕심만 많았던 내가 남의 자식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상처만 줬었다. 정말 미안해. 청아, 내 안 사람들에게도 정말 미안해. 어머니가 죽일 짓을 했어. 저희 어머니는 한 점 동안이라도 흐뭇해했으면 좋겠어요. 아내와 아들에게 정말 죽일 짓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8건 4건 뭐라고 저는 다 필요 없어요. 이 말을 하려고 전화드린 건 없는 자식이라 생각하실까봐 올린 거예요. 부분 잘 지내세요. 그래요. 어머니가 너에게 면목이 없어. 회사 물려받지 않아도 돼. 다만 우리가 너희 식구한테 도움이라도 줄 수 있게 너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요. 우리 부모님은 힘들게 일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서울로 올라와서 편하게 지내라고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저지른 죄로 어떻게든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내선 지금 좋다고 했어요. 아, 제가 좋다면 더 말할 필요 없이 좋다는데 부모님이 제안을 거절했어요. 회사도 물려받고 쉽지 않아서 서울로 돌아갈 일도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우리가 너한테 무슨 면목이 있겠냐. 정말 미안하구나. 그때 제 아내가 책에서 전화를 빼앗아서 들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죠. 저예요. 소화기 너머로 무슨 말을 듣는 건지 두를 수 없었지만 아내의 표정으로 알 수 있었죠. 어머니가 계속해서 사과를 하고 있다는 걸 말입니다. 아무 대답 없이 듣기만 하던 아내는 울먹이는 소리로 말을 이어나갔어요. 조금 전,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속이 덜덜 떨려요. 그런데 우리 우진이 나아 보니까 그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성씨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물론 잘하더라도 우리 우진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요. 당장은 말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년에는 우리 가게 국밥을 드시러 오세요. 이만 끊을게요. 통화를 끝낸 아내는 그냥 주저앉아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제야 마음의 응어리가 풀렸다고 말이에요. 진짜로 사과를 받았다고 말하는 거죠. 당장은 어려울지 모르지만 나중에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바로 감기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우리 세 가족은 17년이란 것을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국밥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어요. 달라진 점이 있다면 아내 국밥집이 꽤 커졌다는 것과 아내의 이름으로 미호모를 지원하는 자금 안보고서가 지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죄값을 치르고 싶다던 우리 부모님이 사주셨어요. 물론 모든 이름은 이미의 대표자 안에 있습니다.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이야? 너무 긴 시간이 걸렸네요. 그렇지만 저는 지금 주어진 제 삶이 진짜 제 삶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행복하고 모든 것에 감사할 따름이에요. 어렵게 찾은 이 행보인가 싶고 항상 사랑으로 가득 차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모두들 좋은 하루 되세요. 소중한 이들과 항상 행복하세요.